플라스틱 비닐봉투를 길게 잘라서 만든 실, 플란으로 이번에는 네트백을 떠보려고 해요. 저는 코바늘 뜨개질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봤어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코바늘을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도 따라할 수 있도록 뜨개질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먼저 준비물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 준비물은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플란실과 코바늘 그리고 가위예요. 플란실과 코바늘 종류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지만 처음이라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저를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튼튼한 비닐 재질로 3cm 굵기의 플란을 만들었고요. 또 한 겹으로 플란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모사용 코바늘은 7호를 사용해줬어요. 준비하면 더 좋은 추가 준비물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코바늘 도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략하게 코바늘 뜨개질의 기본적인 준비와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먼저 모사용 코바늘은 가장 기본적인 뜨개질 바늘 도구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후크가 있어서 이 부분으로 실을 걸어서 떠주는 형태입니다. 모사용 코바늘은 호수가 클수록 굵은 바늘이고 2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7호를 써줬습니다. 플란실은 보통 일반 털실보다 굵은 편이라서 6호에서 10호 사이로 사용하시면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높은 호수의 코바늘을 쓸수록 굵은 실을 뜨는데 더 적합하고요. 또 같은 실을 사용해도 호수가 높은 코바늘일수록 매듭이 커지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 좀 더 느슨하고 흐물흐물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적당한 정도의 코바늘을 마련해 주시면 돼요. 돗바늘은 뜨개질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면 좋은 보조도구인데요. 이렇게 굵고 뭉툭한 바늘이에요. 주로 뜨개질이 끝난 후에 작품에 삐져나온 꼬리실을 매듭 사이로 넣어서 감춰서 정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필수 도구는 아니지만 깔끔하게 완성하고 싶다면 꼭 준비하시길 추천드려요. 단수링도 기본적인 뜨개 도구 중 하나인데요. 주로 내가 뜬 코에 수를 세워야 되거나 기억해야 할 코 부분에 표시를 해두기 위해서 사용해요. 코바늘을 처음 시작하시면 내가 어떤 부분을 뜨고 있는지 어디에 떠야 할지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단수링을 준비해서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로 쓰이는 뜨개용 플라스틱 단수링이 없다면 클립을 살짝 벌려서 쓰거나 옷핀처럼 표시가 가능한 어떤 도구든지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작은 소지품을 넣어 다닐 데일리백으로 사용해 볼 거라 물건이 빠지지 않게 보조 파우치를 하나 넣어 주었어요. 저는 모래상점의 S사이즈 린넨 파우치를 사용했습니다. 자, 준비물을 다 갖췄다면 먼저 코바늘 뜨개질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배워볼게요. 플란을 쓰기 전에 먼저 굵은 뜨개질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바늘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연필처럼 잡는 게 가장 편해서 연필처럼 잡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편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지만 처음 시작하신다면 연필 자세를 추천드릴게요. 코바늘을 잡으실 때는 후크가 보이시죠? 이 후크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두시면 돼요. 코바늘이 위쪽을 향하면 고리를 잘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잘 두시면 되고 이렇게 정면 아래쪽 방향이 보이도록 후크를 위치해주세요. 그러면 실을 잡아볼게요. 먼저 후크에 끼우기 위해서 기본 매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제 실의 끝부분을 잡았다면 실의 끝부분을 구부려서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근데 실의 끝부분이 밑으로 들어가도록 실을 들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죠? 끝부분이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밑으로 넣고 긴 부분의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을 잡은 채로 이렇게 당겨서 가져와 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당겨줄게요. 그러면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됐죠? 이제 여기로 코바늘을 넣어서 긴 쪽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바늘에 매듭이 묶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시작을 하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풀리거든요.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밑으로 넣고 손을 집어넣어서 긴 쪽의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코바늘을 넣고 당기면 기본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꼬리실이에요. 남는 실이라서 쓰이지 않는 부분이고 너무 짧게 자르진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뜰 때 거치적거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꼬리실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실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실을 먼저 이렇게 손바닥을 놔주시고 실을 먼저 새끼손가락 위에 한번 감아주세요. 실을 새끼손가락에 감는 이유는 실이 이제 새끼손가락을 타고 넘어올 때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실패를 한번 거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을 감은 실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타고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검지손가락 뒤쪽으로 들어갔죠? 검지손가락 위로 이렇게 얹혀졌다면 이 상태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맞닿아 보세요. 매듭을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타고 올라와서 검지에 걸리고 매듭을 엄지와 중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바늘을 움직여서 떠주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새끼를 타고 검지 위로 넘어오게 하는 이유는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검지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실을 잘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실이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감겨 있는 게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플랑 같은 경우엔 비닐이라서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감으면 실이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감지 않고 이렇게 걸쳐두기만 해도 충분한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걸친 상태로 해볼게요. 이렇게 실이 너무 느슨하다, 뜨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뒤쪽을 당겨주시고, 실이 너무 팽팽하다, 더 가져야 된다 이럴 때는 손가락을 슬슬 조정해서 이렇게 검지를 당겨서 실을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금방 손에 익어서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잡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지와 중지로 매듭을 잡을게요. 이렇게 잡는 이유는 지탱하기 위해서라서 팽팽하게 잡고 이렇게 뜰 때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 잡지 않고 뜨면 지탱할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검지와 중지로 지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잡지 마세요. 이 부분을 잡으면 여긴 떠야 하는 뜨개실이기 때문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나온 꼬리실과 매듭 부분을 잡으면서 떠나가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상태로 떠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할 건 뜨개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슬뜨기인데요. 사슬뜨기는 어떤 직물을 뜨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길이를 만들기 위해서 뜨는 뜨개예요. 이번에 가방뜨기에서 활용할 뜨개질 방법은 바로 이 사슬뜨기와 그 다음에 사슬끼리 연결하는 빼뜨기입니다. 둘 다 굉장히 쉬운 매듭이라서 몇 개만 익히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이 상태로 기본 매듭이 되어 있는 상태 보이시죠? 이 상태로 사슬뜨기를 해줄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바늘의 후크 쪽이 아래를 보도록 잡아주시고, 코바늘이 매듭 실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로 들지 마시고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가게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실에다가 바늘을 걸어줄 건데요. 어떻게 거느냐? 바늘을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감겼죠, 실이? 실이 감긴 상태로 바늘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이 뾰족한 후크 부분에 실이 걸리실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는 원래 걸어두었던 매듭 부분, 그리고 방금 이 상태에서 실을 돌려서 가져올 때 걸린 새로운 실, 이 부분이 새로운 사슬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매듭이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실을 건 채로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이쪽에 매듭 안으로 실을 넣고 통과시켜 주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대고 뒤로 돌려서 후크에 실을 걸고 그 상태로 밑으로 내려와서 있던 고리에 실을 통과시켜주세요. 후크에 끼운 채로. 그럼 아까 이렇게 걸렸던 실이 나와서 새로운 매듭으로 여기 걸리게 되겠죠?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방금 사슬뜨기를 2번 한 게 보이실 거예요. 머리를 따은 것처럼 이렇게 양 날개가 있는 형태의 사슬이 됐죠? 보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한 사슬뜨기 한 코입니다. 이렇게 2개 날개가 있는 게 바로 한 코예요. 자, 다시 떠서 모양을 더 볼게요. 대고 돌려서 아래로 내리기, 또 대고 돌려서 아래로 내리기. 2개를 더해서 사슬뜨기 4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밧줄 같은 모양이 된 게 바로 사슬뜨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를 계속 하시면 긴 끈 형태가 만들어져요.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사슬을 떠주시면 돼요. 세워보면 여기 날개 한 쌍이 한 코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둘, 셋, 넷. 4코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0코가 될 때까지 6개를 더 떠줄게요. 이렇게 해서 10개의 사슬뜨기가 완성이 됐는데요. 몇 개를 떴는지 까먹으셨다면 몇 쌍이 있는지 세서
몇 코를 떴는지 직접 다시 세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슬 모양이 보이는데 뒤로 뒤집어 보면 조금 다른 모양이 보여요. 사슬마다 이런 식으로 둥그런 모양들이 하나씩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코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코산까지 포함해서 이 양 날개와 뒷부분의 코산이 하나의 한 코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사슬뜨기와 빼뜨기만 할 거기 때문에 사슬을 뜨는 방법과 여기 이렇게 세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수월하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코가 완성이 되었죠? 빼뜨기를 하기 전에 10코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코바늘의 코가 아래로 향하도록 두고 감고 가져오기. 여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빼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을 아마 너무 촘촘하게 좀 빡빡하게 잡았을 확률이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바늘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많이 헐렁하게는 말고 조금만 헐렁한 상태에서 이렇게 틈을 주고 빼주셔야 훨씬 잘 빠지거든요. 이걸 너무 빡빡하게 당긴 상태에서 매듭을 꽉 조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당기려고 하면 틈이 없어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당겨내면 이렇게 굉장히 작은 매듭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직물이 굉장히 쫀쫀하고 되게 작은 직물이 만들어져요.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더 예쁜 직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빼주어야 나중에 이 위에 다른 코를 쌓거나 응용을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코바늘을 할 때 힘을 많이 주진 마시고요. 너무 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일정하게 조절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같은 경우에 연속으로 뜨는 게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연속으로 뜨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텐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보시면 사슬 모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쭉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을 세게 주거나 너무 느슨하게 하면 연달아서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달아서 뜨는 게 수월한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사슬뜨기가 괜찮은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슬뜨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빼뜨기를 배워볼게요. 빼뜨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빼뜨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네트백을 만들려면 사슬끼리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슬끼리 연결을 하려면 저희가 뭐 따로 묶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뜨는 중간중간에 연결을 하면 더 튼튼하고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빼뜨기를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자, 빼뜨기는 어렵지 않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여기와 연결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끝부분을 여기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고리가 만들어지겠죠? 네트백처럼. 그러면 여기 이 끝부분과 여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 코에다가 연결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쌍이 보이시죠? 이게 한 코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코 중에 가운데에 그냥 찔러 넣어주세요. 코선에 찔러 넣어도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날개 중간에 찔러 넣어서 아무 데나 빼주세요. 찔러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아까는 실이 바늘의 아래에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이 이렇게 위로 가 있죠? 자연스럽게 아마 위로 가 있을 거예요. 자, 실이 위로 간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걸어줍니다. 보이시죠? 자, 실을 걸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찔러 넣은 대로 그대로 빼주세요. 보이시나요? 찔러 넣은 대로 그대로 빼면 이렇게 두 개가 걸려있게 되겠죠? 하나는 원래 걸려있던 매듭, 다른 하나는 이제 새로 가져온 실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새로 가져온 실을 다시 걸어서 원래 있던 매듭 밑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쪽에 연결한다고 치고 사슬뜨기를 한번 다시 해서 연결해볼게요. 사슬뜨기 5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를 하고, 자, 이쪽 코에다 끼워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코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감고, 보이시나요? 바늘을 넣은 채로 실을 감고 가져와서 꺼내고, 그 상태로 원래 있던 매듭까지 빼내고,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완성되어 실을 사슬뜨기끼리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슬뜨기 방법이랑 그 다음에 사슬 한 코가 날개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몇 코를 떴는지 모를 때에는 날개 쌍을 세어보면 몇 쌍을 떴는지 몇 코를 떴는지 알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찔러 넣어서 감아서 빼고 그대로 빠져나오는 방식의 빼뜨기로 사슬끼리 연결해서 네트백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은 사슬뜨기와 빼뜨기를 알아주시고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트백 만드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네트백 만드는 방법은 도안을 보면서 함께 구조를 익히면 쉬워요.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전부 사슬뜨기로 줄을 만들면 되고 중간중간 연결할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전체 모양은 양쪽이 대칭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중간에 실을 끊거나 연결할 필요 없이 순서대로 쭉 떠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1단부터 4단까지 순서대로 한 바퀴씩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은 부분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1단을 이렇게 한 바퀴 떠서 끝부분과 시작점을 연결하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서 다시 2단을 한 바퀴 떠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3단과 4단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씩 빙 둘러서 오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4단까지 다 떠주고 나면 이 대칭 모양을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네트백 모양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옆부분과 아랫부분을 이어서 가방 형태로 만들어주고 마무리하는 도안입니다. 1단과 2단은 저와 함께 떠보도록 하고요. 반복되는 3에서 4단 부분은 단계별 도안을 보시고 차례차례 직접 떠보시면 돼요. 사슬뜨기와 빼뜨기가 손에 익으면 다 반복 작업이라서 굉장히 쉽답니다. 그리고 4단 이후에 마무리는 함께 해볼게요. 일단 이쪽 부분이 시작점이죠? 보이시죠? 먼저 아까 알려드린 기본 매듭부터 같이 시작해볼게요. 이 상태로 구부린 채로 밑으로 실을 넣어서 보이시죠? 실을 넣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빼서 매듭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지금 이쪽이 출발 지점이죠? 네, 출발 지점에서 위에 손잡이 부분 떠줄게요. 손잡이 부분은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셔도 되는데 사실 몇 코를 떠야 된다 이런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편의상 25코로 만들어줬는데 제가 만든 작품 보시고 더 느리거나 줄이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돼요. 25코로 하시면 되고 더 느리거나 줄이거나는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 떠볼게요. 1코, 둘, 셋, 넷, 다섯, 25코로 1단의 가방 끈 부분을 전부 떴어요. 그러면 여기가 25코째인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빼뜨기가 되겠죠? 보이시죠? 여기 빼뜨기가 될 부분에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저는 오늘 단수링을 안 쓰고 클립으로 한번 표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클립을 25번째 코에 표시용으로 걸어둘게요. 이제 여기를 좀 이따가 빼뜨기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끈 바로 밑에 부분인데 여기도 길이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편의상 5코로 설정을 했어요. 어려우시면 5코로 해주세요. 자, 한번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 해야 되는 부분에 걸어줄게요. 이렇게 걸어줬죠? 다시 5코를 사슬뜨기 할게요. 이제 이 부분이에요. 보이시죠? 지금은 계속 연결하면서 뜨는 부분이 없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한 단 이상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다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쉽게 보여요. 그리고 사슬이기 때문에 한 코 한 코 꼭 엄청나게 딱 들어맞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 코 정도는 이제 한 칸 길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네트백이라서 이렇게 늘리거나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를 너무 세심하게 세시거나 아니면 다시 풀고 다시 뜨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 만들 때는 하다가 뭔가 틀린 것 같으면 대충 세워보고 맞으면 그냥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작품이니까 같이 수월하게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코 이 부분 떠줄게요. 이제 여기도 빼뜨기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쭉 떠줄 건데 반대편 손잡이를 뜰 때까지는 계속 연결되는 부분 없이 쭉 떠주게 되겠죠. 그래서 손잡이를 찍고 다시 돌아오면서 빼뜨기를 해주면서 뜨는 거라서 지금은 단수링으로 표시만 잘 하면서 계속 떠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 떠줄 건데요. 여기는 5코, 5코짜리가 합쳐지니까 10코를 뜨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를 떠줬죠? 그러면
여기 다시 단수링 걸어줄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볼록한 부분이 완성된 건데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거의 60코 정도를 떠주게 되겠죠. 끝날 때까지. 자, 한 번 더 떠볼게요. 단수링 중간중간 10코마다 한 번씩 끼워줄게요. 잘 챙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링은 어디 끼워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단수링은 그냥 아무 데나 코 표시하는 데다가 끼워주시면 돼요. 단수링은 날개 중에 끼워도 되고 날개 두 개를 전부 통과시키셔도 되고 코산에 끼워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려고 날개 한쪽에만 끼워서 표시해 줄게요. 10개짜리 두 개가 완성이 됐죠? 계속 떠줄게요. 여기까지 떴죠?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으로 빼뜨기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5코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빼뜨기 해야 되니까 연결해야겠죠? 이렇게 끼워줬고요. 다시 여기 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손잡이 부분의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끼워주시고, 자, 다시 아까처럼 손잡이 길이 똑같이 떠줄게요. 이제 아까 길이를 25코로 정하셨으면 여기도 25코로 떠야 대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코랑 계속 똑같이 해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25코를 다 떠줬고요. 똑같이 연결할게요. 여기까지 연결해줬으면 이제 반대편 뜨겠죠. 반대편도 사실 대칭이기 때문에 빼뜨기를 하기 전까지 똑같이 내려가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빼뜨기 하는 부분이니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됐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 빼뜨기에서 연결하게 될 부분이죠? 그러면 같이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져와서 여기에 연결해야 되는 해당 부분이 어딘지를 같이 찾아볼 건데요. 여기가 5코 위에 부분, 그리고 여기가 또 5코 위에 부분, 여기 가방끈 부분, 5코 밑에, 다시 5코 밑에,
그러니까 여기랑 빼뜨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위치를 잘 찾는 게 중요한데 위치를 잘못 찾으면 가방 모양이 어그러질 수가 있어서 잘 찾으셔야 되고, 단수링을 중간중간에 헷갈릴 만한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빼뜨기로 연결해 볼게요. 아까 빼뜨기 같이 본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요. 보이세요? 여기 단수링 걸었던 구멍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는 날개 중 어디다 해도 상관이 없고 또 날개 밑에 있는 포사내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포사내 하면 가장 좋지만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찌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빼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단수링 끼워진 거 보이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빼뜨기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단수링을 뺀 곳에다가 코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단수링을 뺀 구멍에다가 코바늘을 이렇게 다시 찔러 넣을게요. 다시 찔러 넣고 아까 빼뜨기 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실 뒤로 바늘이 가 있는 상태에서 실을 흙에 걸고 잡아당겨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걸렸죠?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원래 있던 실에서도 다시 걸어서 빠져나오기. 연결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고리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빼뜨기 한 부분이 여기인 거 다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빼뜨기를 하기 전에 여기 진행이 더 된 다음에 빼뜨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사슬을 떠볼 거예요. 자,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사슬 뜨기 자세를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사슬 뜨기. 자, 여기 몇 코 해야 될까요? 보시면 10코죠? 10코 하고 다시 빼뜨기 해줄게요. 자, 10코를 떠줬고요. 여기 다시 빼뜨기 할게요. 클립으로 걸어놓은 부분에 빼고, 보이세요? 여기에 빼뜨기 할 구멍이 있어요. 빼뜨기 할 구멍에 찔러 넣고 가져와서 걸려있는 상태에서 같이 빼주고, 이 부분 연결이 됐죠? 아까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런 식으로 네트백을 뜨면 더 깔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빼뜨기로 이어가면서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 계속 떠볼게요. 10코 다시 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줬는데 지금 보시면 이 도안에 이 고리 부분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완성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앞에 가방 끈 부분.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이 빼뜨기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단수링 아까 뺐던 거 다시 끼워두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도안을 보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랑 맞닿는 면이겠죠. 이렇게 해야 하나의 고리 형태의 1단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냥 여기랑 빼뜨기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넣고 빼뜨고. 이렇게 전체 고리 모양으로 연결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단을 시작하면 되는데 2단 시작하실 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향으로 먼저 여기 손잡이 부분 뜨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오고 반대편 뜨고 똑같이 올라와서 여기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보이시죠? 네, 여기 같은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손잡이를 다시 또 25코를 뜨면 손잡이 부분이 하나 줄이 더 만들어지겠죠. 손잡이가 굳이 2개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손잡이를 빼뜨기로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더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볼게요. 자, 빼뜨기를 어디다 해주느냐? 저희가 날개 한 쌍이 한 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근데 지금 비닐이라서 날개 모양을 찾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양 날개 모양이 있는 사슬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제 이 사슬에 하나씩 끼워줄 거예요. 빼뜨기 하는 방법 아까 잘 보셨죠? 저희가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줬으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가 뜬 첫 번째 코 보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코에 빼뜨기 해볼게요. 여기 늘어난 지금 쓴 코 바로 다음 코. 날개 방향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주시면 돼요. 계속 그 방향에 있는 날개에다가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는데 반대쪽으로 날개 방향을 바꿔버리면 중간에 모양이 살짝 뒤틀리게 되거든요. 크게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방향으로 해줘야 손잡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편이어서 쭉 저는 이렇게 바깥쪽 이쪽 날개로 이어줄게요. 자, 빼뜨기를 해줬고요. 다음 코에 또 넣어서 빼뜨기.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하면 점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빼뜨기는 이제 부피를 크게 늘리지 않고 위치를 바꿔주는 매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빼뜨기를 해서 나가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빼뜨기, 다시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를 전부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25번째 코 단수링 걸어둔 부분에 마지막 빼뜨기를 할게요. 25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굵고 예쁜 방식으로 손잡이가 마무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2단 손잡이 끝, 그 다음에 이 부분 떠줄게요. 아까와 길이 똑같이 해주세요. 5코였죠? 다섯 코, 이제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줘야 되겠죠? 아까 5코 떠서 단수링 표시해준 부분 여기. 그러면 여기랑 이제 이어줄게요. 빼뜨기 해서 이렇게 짧게 이어줬고요. 그러면 이 부분 10코겠죠? 10코를 떠서 밑에 아까 1단 뜬 부분이랑 연결해주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떠서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10코 떠줬는데요. 10코에서 연결될 부분을 보면 우리가 떠준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고리의 중간 부분이랑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완성이 될 텐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코에다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가운데 코를 꼭 양쪽에서 정확한 코수를 세서 연결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중간, 딱 중간이 되는 부분에 있는 코에다가 연결해주시면 네트백이기 때문에 모양이 잘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여기 5번째 코 세어서 혹은 여기 중간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2단 밑으로 쭉 내려가 줄 거예요. 똑같이 10단 하고 다음 코의 가운데에다 끼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열코 했고 다시 다음에 가운데 칸에 빼뜨기
다시 열고 하나, 둘, 여기랑 빼뜨기 해줘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물이 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계속 쭉쭉 똑같이 떠줄게요. 지금 반대편 손잡이에 거의 가까이 왔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빼뜨기.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반대편이랑 똑같이 가방끈 떠줘야 되겠죠? 똑같이 빼뜨기 아까 한 데가 바로 옆에 빼뜨기, 또 다음 사슬 옆에 빼뜨기, 다음 옆에 빼뜨기. 자, 여기 단수링 끼워줬던 코까지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단수링 빼주시고, 빼뜨기가 모두 돼서 이쪽도 똑같이 손잡이가 잘 만들어졌죠.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대칭이 되도록 쭉 2단 반복해 줄게요. 여기서 똑같이 사슬 부분 10개씩 하고 빼뜨기 이렇게 반복할게요. 이렇게 아까 표시해둔 단수링 부분에 마지막으로 빼뜨기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코 해서 2단 마무리 할게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지점으로 돌아왔죠? 여기에요. 그러면 아까 가방끈 처음 빼뜨기 해준 부분에다가 다시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자, 그러면 3단 넘어갈게요. 2단까지 이렇게 완료가 되셨죠? 지금 이게 플란이라서 쪼글쪼글해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2단까지 완료하면 여기 이 모양까지 완료가 된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이걸 4단까지 완료한 후에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3단 계속 떠볼게요.
저희가 뜬 방향이 이 방향인데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 상태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반 접었을 때 이렇게 대칭되는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빼뜨기를 한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고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러면 이 3면이 모두 붙으면서 가방의 형태가 되겠죠? 저희가 마무리한 부분은 바로 여기잖아요. 근데 손잡이 너무 옆이어서 여기서부터 바로 빼뜨기를 해서 내려가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럼 열리는 폭이 되게 좁기 때문에 다시 사슬뜨기로 밑으로 내리면서 내려서 이쪽 부분을 연결해서 가방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사슬뜨기 5개. 다시 5개 해서 여기 옆에 붙여주겠죠? 이렇게 다시 아까 교차점에다가 놓고 빼뜨기 다시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10칸짜리 사슬을 반까지 내려온 상태로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서 같이 꿰매줄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사슬을 꿰줬고요. 여기서부터는 뒤에 대칭이 되는 반대쪽 면까지 같이 꿰매주어야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가방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면을 같이 붙잡고 여기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면을 빼뜨기를 해줘야 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수링으로 같이 먼저 표시해서 끼워둘게요. 보시면 지금 도안에 빼뜨기 해줘야 될 곳 보이시죠? 같이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꼭 같은 단수를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중간을 떠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가운데 부분을 잘 모아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한쪽에 빠졌네요. 이렇게 한쪽에 표시해야 될 부분을 다 표시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끝부분이죠. 여기도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여기 표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밑에 변으로 내려올 건데 여기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근데 헷갈리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교차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교차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어차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는 단수링 표시를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 대신 모양을 잘 만들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줄게요. 이 안쪽에 있는 클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제가 그냥 필요해서 꼽아 놓은 거라서 이건 무시하시고요. 자, 이렇게 클립 이쪽에 빠져서 다시 끼울게요. 이렇게 클립 8개 끼워졌어요. 이제 이 부분들에다가 빼뜨기를 동시에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먼저 저희가 코바늘 시작된 부분이 여기였기 때문에 빼뜨기 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여기 클립으로 2개 같이 찝어둔 부분을 단수링 떼면서 두 쪽에 다 코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쪽 다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가져오고 2개를 다 동시에 통과시켰죠? 지금 여기 2개 다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2개 다 통과하고 다시 원래 빼뜨기 하던 것처럼 빠져나오기. 이렇게 하면 동시에 빼뜨기가 돼요. 자, 이제 도안 따라서 제가 여기 7코로 표시해뒀죠? 여기 10코로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울룩불룩한 모양이 될 수가 있어서 5코에서 7코 사이로 조절해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자, 그러면 여기도 빼서 동시에 넣고 빼뜨기 이렇게 가져오고 다시 가져오고 빼뜨기
여기도 연결이 잘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단수링 표시한 부분에 동시에 빼뜨기 가져오고 다시 가져오고. 자, 다시 밑에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기죠? 여기 하나 있는 부분에 넣고 빼뜨기. 자, 그러면 한쪽 옆면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 면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가방처럼 쓸 수 있는 면이 됐어요. 그러면 밑면을 해서 좀 보강해 줄게요. 밑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밑에는 이렇게 8코로 해줄게요. 8코로 하는 이유는 그냥 길이가 8코가 괜찮아 보여서 길 8코로 했는데요. 여러분은 보시고 선호하는 길이가 있다면 맞게 해서 7코, 8코, 5코에서 10코 사이로 마음대로 코 개수해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빼뜨기 해주려고 하니까 여기가 이미 만나는 지점이라서 빼뜨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구멍에 빼뜨기를 또 하면 구멍이 늘어나서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멍에다 빼뜨기를 안 하고 여기 교차점 이 고리 안에다 그냥 넣어서, 여기 보이시죠? 그냥 고리 안에다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여기 고리 위에 걸쳐 있게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가 교차점이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요.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한 칸 건너가서 여기 교차점에도 다시 빼뜨기 해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고리 위로 넣어서 빼뜨기를 할게요. 자, 여기 고리 위로 넣어서 빼뜨기 했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교차점에 다시 넣고 돌려서 빼뜨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에 빼뜨기. 이렇게 밑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아까랑 똑같이 7코씩 하면서 옆면을 쌓아서 이쪽까지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마지막에 표시한, 지금 풀리긴 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표시한 이 2개를 같이 해주면 끝까지 마무리가 돼요.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시한 부분 빼고 같이 빼뜨기. 그리고 다시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주면 사실 가방 완성이에요. 모양을 한번 잘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냥 잡아준 부분. 완성이 됐죠? 가방끈이 이렇게 지금은 작은 핸드백 형태인데 핸드백보다 좀 더 긴 가방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사슬뜨기로 가방끈을 원하는 만큼 길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방끈을 다 뜨셨을 때 이렇게 가방끈을 떠주시고 반대로 여기 똑같은 지점에다가 다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고정한 상태로 도안처럼 긴 가방끈을 뜨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방을 마무리했고요. 실은 이렇게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빼뜨기 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바늘을 당겨주세요. 바늘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실이 쭉쭉 뽑혀 나와요. 고리가 커지면서 실이 쭉쭉 뽑혀 나오죠. 고리가 꽤 커지면 이런 식으로 바늘을 빼주고 실을 잡아당겨서 나머지 꼬리실을 이렇게 빼줄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도 더 강하게 못 끼기만 하고 빠지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삐져나온 실을 마무리 해줄 건데 이 부분은 돗바늘을 이용하면 좋아요. 만약 돗바늘이 없으시면 삐져나온 실을 묶고 짧게 잘라서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긴 돗바늘이 있으면 실 끝부분을 돗바늘에 끼워서 매듭 사이로 돗바늘을 지나다니면서 실을 안 보이게 감춰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완성이 되니까 돗바늘이 있으시다면 꼭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반복 작업이라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모래상점 파우치를 이너백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파우치에 비해서 네트백의 세로 길이가 조금 짧은 감은 있어서 뜨실 때 도안의 가운데 부분을 한 칸씩 더 늘려서 떠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플란 업사이클링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셨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만들어본 다른 플란 프로젝트와 뜨개질하지 않고도 플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